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국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육 관련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목은 누가 학교에서 공부해요? 밑빠진 독에 돈 붓는 공교육이라는 기사입니다. 초중등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한 채 사교육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새 10.8% 증가하며 물가 상승률 5.1%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을 하려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또한 저 작년에 회의 보면서 제가 수학을 되게 고등학교 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또 질의하니까 또 더 긴장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대한민국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600조 638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책정되는 예산이 101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인데도 계속 사교육부가 늘어요. 어떤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사교육부를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교육이나 뭐 갖고 계시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학교 불용론이 대두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범인입니다. 다음 못 쫓아가는 공교육의 문제점이고요. 이 선생님들이 자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일까요? 그 해답을 알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표 띄워주시죠. 예. 2022년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38명인데 이분들의 업무를 보면은 대부분 환경미화 그리고 도서관 보조, 행정 보조, 급식 보조 등 주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도교육청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 현황을 볼 때 이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자립이 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죠? 모자랐습니다. 예, 이분들이 보통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받는 거라 그러는데 이건 자립에는 턱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이 배정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작년 9월에 도교육청 산하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 도본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있는 함 오케스트라 단장님
그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서 오시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큰 호응해 주셔가지고 원래 예산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에 부응하는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전 교육감님께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짧게 해서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의원님께서 제시해서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꽤 갔습니다. 청소 공장에, 빨래 공장에 가보면 주로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수를 보면 자립할 수 없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나오고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역시 채용은 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존엄적인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대접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해서 생각한 게 예술단입니다. 최소한도 단원들에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과 구급 공무원 정도의 어떤 대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건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직 실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예술단입니다. 이게 예술단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생기게 된 근거가 2020년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그다음부터 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술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교육청 중에 세종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예술단의 활동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를 가진 변호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한데요.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창단한 중증 장애인 예술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 다정초등학교 대강당에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피아니스트가 찾아왔습니다. 건반 위에서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멋진 선율을 만들어내는 길준성 씨. 선천적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피아노 연주 실력은 전문 피아니스트 못지않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는 보컬리스트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창단한 중증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이 6개월간의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울림 예술단 준성 씨의 반주에 맞춰 청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다정초 학생들이 합동으로 무대를 만들 때는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공연을 보면서 인생 최고라고 느꼈고 일단 장애인분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너무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장애인은 그냥 우리랑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이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위탁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일자리도 갖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마늘 까기 등 단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월급도 받고 보람도 찾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단원을 만나기 전에는 마늘을 까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단원들하고 공연을 해보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 같았습니다. 우주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공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피아노는 우리 준성 씨 인생에 뭐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종시 교육청은 앞으로 단원 3명을 더 충원해 유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도서관 사서 등 교내 교육활동 보조 업무에도 장애인을 선발하는 등 사회 진출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능지수가 70. 시청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가진 가진 것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그 감상했던 아이의 그 장애 인식,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한 뿐이다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도 이상하네. 진정하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폐를 겪고 있는 제 조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저도 12대 들어와서 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발달 장애인 부모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천천히 하십시오, 의원님. 천천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이구순서 하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발달 장애인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늦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걔네들에게 물론 경증에 따라서 제가 노력해가지고 10명, 20명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추억 이게 있다면 저는 그래도 교육감으로 할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벌써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그 단체의 관심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의원님 이건 철저하게 교육청이 직영하겠습니다. 예, 직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단장도 뽑고 지휘자도 뽑고 사무국장도 뽑고 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 데려다가 연습을 시킨 다음에 빠르면 12월 31일 늦으면 내년 6월 가서 우리가 첫 소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계획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데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써 물론입니다. 시작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예술단이 될 수 있다. 거기에 그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다 빼고요. 하여튼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앞에 것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갑자기 울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어떤 학생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느린 학습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장애인에 포함되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 예. 딱 그 경계선에 있어서 예. 복지 지원도 하도 못 예, 받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제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몇 명이 있다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께서는 대부분 인정을 또 안 하십니다. 그 배경에 의원님 도움이 된다면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저는 어쩌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계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